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네, 중요하죠. 네네. 모두들 다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대 공포, 네. 오디션 공포, 네. 또 수업 시간에도 발표할 때 공포에 네. 관한 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 무대 공포나 오디션 공포, 이거는 뭐 무대에 서는 사람들, 그리고 오디션을 보거나 실기 시험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뭐 무용수, 가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가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십 편의 무대 배우로 활동하면서 네. 무대 공포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무대 공포를 극복하는 각자의 노하우가 있을 텐데, 네. 뭐 저의 노하우도 하나의 뭐 유용한 방법일 테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처음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던 게 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였습니다. 네. 네. 어느덧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40년 가까이 연기와 연관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 연기를 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극복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여러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해야만 할 때, 네. 그리고 공연을 할 때, 네. 혹은 카메라 앞에 설 때.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도 뭐 영경캠이 저희 와이프인데 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군인데도 네. 이 울렁증이 완전 없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보다 침도 많이 마르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 옆에 끼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무대 공포라고도 하고 대인 공포라고도 하는데, 네. 웃기죠? 귀신을 만난 것도 아닌데 공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근데 이게 공포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밤에 악몽을 꾸다가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 있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 네. 네. 악몽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귀신을 만나는 악몽도 있고, 뭐 절벽에서 떨어지는 악몽도 있을 거고. 근데 배우들이 꾸는 악몽은 공연에 대한 게 되게 많아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배우들이 공연을 며칠 앞둔 시점에는 악몽을 꾸곤 합니다. 즉 무대에서 대사를 까먹는 꿈. 맞아요. 그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내일이 공연인데 내일이 공연인 걸 깜빡한 거예요. 내일이 공연이야? 몰랐어. 어떡하지? 그리고 대사를 엄청 외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하고 이제 깨죠. 깨면 등에 식은땀 엄청 나요. 그러니까 등에 식은땀이 나는 악몽을 꿨으면 공포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공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나 촬영이 없는 연기를 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도 극도로 스트레스 받는 시간들이 연속되어질 때는 꿈에서 항상 공연 날 연기를 해야 되는데 대본을 확 대사를 다 까먹어버리는 그 멘붕의 상태. 네. 그게 꼭 꿈으로 와요. 네네. 맞죠? 그러니까 뭐 연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제일 큰 공포죠. 네네. 그러니까 공연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첫날 첫 공연에 떨림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자들하고 같은 무대에 서는 경우도 있어요. 공연 시작 전 미묘한 긴장감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교수님 너무 떨려요 이래요. 뭔가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때 제가 해주는 말은 단순합니다. 난 더 떨려. 야, 심호흡 하자. 몸풀기 하고, 그러니까 막 뒤에서 계속 몸풀기 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심호흡 하고. 이게 공연 첫날 무대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풍경일 텐데요. 실제 제자들하고 무대에 설 때는 제자들하고 공연하는데 여기서 개망신당하면 안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중으로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공연할 때 정말 그때는 심장이 이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쿵쾅. 네. 관객도 두렵고 제자들도 두렵고. 무대 공포, 네. 대인 공포, 네. 혹은 오디션 공포. 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본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판단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긴장을 하게 되죠. 배우들의 경우 무대에 서면 NG 다시 할게요. 컷! 한 번만 다시 합시다. 이게 안 돼요, 무대는. 네. 영화나 방송은 가능하죠. 네. 근데 연극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연극이 어렵죠. 네. 물론 1년 내내 같은 공연의 무대만 오르는 배우들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긴장감이 훨씬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긋지긋하고 타성에 젖어서 에이 뭐 될 대로 되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은 자신이 대사를 까먹을지 모른다는 공포,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극한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저도 그래갖고 공연이 하나가 다 끝나고 나면 위장이 되게 안 좋아져요. 네. 위산이 계속 이렇게 나와서 속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배우들의 이러한 심리를 일컫는
무대 공포라는 용어를 일반적인 대중들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아는 거죠. 뭐 일반인들도 강단에서 발표하거나 무대에 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테니까. 네, 네. 그래요. 모든 인간들이 느끼는 공포라고 할 수 있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나를 판단하고 있는데 잘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특히나 대사를 까먹거나 노래 가사를 까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극도의 두려움. 그러면 이런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긴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무대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논문과 책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이론적인 내용과는 그냥 제 개인의 연습의 량과 밀도와 집중 이런 걸 믿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우왕청심환 같은 이런 것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예전에 대학 시험 입시 보러 가는 제자가 있었는데 너무 떨릴 것 같으니까 저 우왕청심환 먹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고 내가 아니야 그걸 먹어도 떨릴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걸 먹었다가 너무 늘어지는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했는데 그 친구가 우왕청심환을 먹고 들어갔나 봐요. 그러고 와서 하는 얘기가 쌤 우왕청심환 소용이 전혀 없던데요? 그냥 너무너무 떨렸어요. 네, 별로 소용이 없어요. 물론 그런 약물요법이나 심리요법이 누군가한테는 효용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불안의 요인, 두려움의 요인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네. 저들이 나를 지켜보는데, 저들이 나를 갖다 심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없으면 나는 안 떨려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본다. 근데 나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배우가 공연날 무대에 선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벌거벗은 느낌으로 남들 앞에 서는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걸 모를 텐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자, 벌거벗은 느낌이면 어때요? 뭐 가리고 싶죠? 숨고 싶죠? 아마 이러죠. 근데 무대는요, 숨을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도 없고요. 네, 거기서 맨몸으로 버텨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무대죠. 네. 그래서 극도의 공포감을 주는 공간인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평가한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실력을 평가받는 위치다. 그래서 나는 잘해야만 된다. 이런 관계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공연을 하다가 별로 긴장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저는 무대에서 실수를 조금이라도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연습을 하는 배우인데 그 후에는 공연 날에도 연습을 별로 안 해요. 인터넷으로 게임하고. 근데 이 친구의 장점이 뭐냐면 뭐 틀리면 어때? 나중에 잘하면 되지. 틀리는 게 인간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별로 안 해요. 웃긴 게 뭐냐면 그래 무대에서 그렇게 실수도 안 해요. 긴장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별로 안 해요. 대신 가끔 무대에서 타이밍을 놓치거나 버벅거리긴 하죠. 근데 걔 때문에 나는 당황하지만 걔는 크게 개의치 않아. 즉 무대에서 잘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강박한 점이 없으니까 무대 공포를 느끼는지 마는지 그냥 긴장을 거의 하는지 안 하는지 굉장히 부러운 친구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안 떨리냐? 그랬더니 떨리죠? 끝. 근데 왜 연습을 더 안 해? 연습한다고 떨리는 게 사라져요. 연습하면 더 긴장돼요. 걔는 자기 나름의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뭐 연습을 할 때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 어쨌든 연습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대 공포의 크기가 있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신감.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무대 공포를 이기잖아요. 근데 나라는 사람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형성되냐면 나는 우리 팀 중에서 쟤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대사도 안 까먹고 연기를 잘해. 근데 그 친구가 공연 연습이 끝나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연습했어. 그럼 저는 그 친구보다 1시간이나 2시간 연습을 더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항상 일찍 오거든요. 그럼 그 친구가 1시간이나 2시간 먼저 와서 연습을 해요. 그럼 저는 그 친구의 스케줄을 알고 1시간이나 2시간 더 먼저 와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공연 때 쟤는 절대 실수를 하거나 대사를 까먹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연기를 잘할 거야. 근데 나는 쟤보다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실수하지 않을 거야. 믿자. 그러고 들어가는 겁니다. 즉 나라는 사람에 대한 확신, 자신감을 통해서 무대 공포를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연습의 량을 믿는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본인의 연습량에 비해서 잘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긴장의 강도가 훨씬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 박사님이 극심한 공포를 만드는 건데 네. 자기가 연습한 양은 적은데 더 잘하고 싶으면 더 긴장을 하는 거죠. 자기가 연습한 양만큼만 욕심을 내면 되는데 그보다 더 잘하고 싶어 하니까. 연습량이 많거나 밀도 있는 연습을 한 사람들은 긴장을 하긴 하지만 그 연습의 양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어 합니다. 네. 잘 버텨나갈 수 있죠. 그렇죠. 네, 집중이 흐트러지지 네. 않고. 그러니까 자기 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즉 저들이 100명이 됐든 저들이 1000명이 됐든 나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저들은 상관이 없어 네. 라고 하고 그들을 넘어서는 거죠. 근데 연습이 덜 된 친구는 관객이 100명이 있을 때와 1000명이 있을 때와 10명이 있을 때가 다 강도가 달라요. 근데 많이 훈련한 배우는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대 공포를 극복하는 거죠. 네. 이번엔 연기를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대 공포, 대인 공포, 오디션 공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공감 가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연기 수업을 하다 보면 처음 수업하는 날은 서로가 서로한테 되게 긴장을 해요. 다들 서로 간에 낯선 사람들이고 뭔가 네. 뻘쭘하겠죠. 그래서 더 긴장을 하겠죠. 네. 저들이 날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근데 그 클래스에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친구들이나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친해지면 이제 나중에 연기 발표할 때 훨씬 더 네. 편해집니다. 네. 서로 간에 실수하는 모습도 봤고, 즉 바닥도 봤고, 네. 잘 못하는 모습도 봤기 때문에 안정감이 드는 거죠. 뭐 더 이상 망가질 게 없을 테니까. 네. 어차피 사람들이 나의 발연기를 봤기 때문에 잘못해도 크게 두렵지 않은 마음. 네. 이런 마음.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무대 공포를 극복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러다가 모년, 모월, 모시에 공개 수업을 한다든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보러 온다든가 네. 기획자나 연출자가 이 수업을 보러 온다. 그러면 또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작동을 하겠죠. 네.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연기가 망가지죠. 네네. 지나친 긴장 때문에. 원래 평소에 하듯이 하면 정말로 잘하는 친구인데. 근데 이 뭐 연기를 배우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 공연팀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배우하고 연극 제작팀들이 매일 보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프로덕션별로 모였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네. 즉 새로운 공연을 하면 그 공연을 위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프로 배우라고 하더라도 첫 리딩이나 첫 미팅 때 서로 간에 불편한 게 되게 당연하겠죠. 그럼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간에 좀 팽팽한 긴장감 같은 게 있어요. 네. 실수하면 되게 쪽팔리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되게 친숙해지겠죠. 그러면 연습장에서의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연기가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잘 하는 중에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와요. 어떤 교수님이 오거나 어떤 비평가가 오거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오면 또다시 땡땡해집니다. 식은땀도 흘리고 네. 잘해야만 한다는 강 박사님이 작동을 하는 거죠. 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다 보면 또 이제 익숙해져요. 근데 첫날, 첫 공연, 관객들, 이제는 연습이 아니라 진짜야. 이 긴장감 때문에 또 극도의 공포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저의 경우는 한 3-4번째 공연이 끝나야지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져요. 첫날은 정말 너무너무 긴장을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첫 공연을 무사히 치렀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나를 위로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아지고 한 일주일은 지나야지 좀 무대에서 편해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연을 이제 계속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런 공포감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극복한 게 아니라 그냥 끼고 사는 거죠. 그치, 뭐, 어떻게 떼어낼 수 없는 걸 데리고 살아야지. 그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타나는 불안감이니까. 그래서 이런 무대 공포를 극복하는 최단의 비책은 그냥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 만큼. 아예 잘하고자 하는 강박관념이 별로 없거나 무대 체질인 사람들은 별로 긴장을 안 하긴 하죠. 그래서 뭐 첫날부터 좀 더 편하게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긴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해야 될까요? 긴장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긴장을 하지 않으면 연기를 잘 할 수 있겠어요? 그 미묘한 긴장감 때문에 나의 집중력,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되는 건데 맞아요. 무대에 서면 일상에서 내가 연습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한 집중력이 발휘가 돼요. 왜? 저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미묘한 긴장감 때문에. 그게 없어도 실수가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배우들은 그래서 그 미묘한 긴장감을 오히려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실기시험을 보거나 오디션을 보는 배우들. 근데 오디션의 긴장은 사실 공연의 긴장감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네. 오디션이나 공연이나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존재하는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잘해야만 하는 공간이죠. 네. 그래서 배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들 앞에 섰을 때 네. 떨리지 않을 만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배우의 연습은 뭐 약물 요법을 이용하거나 뭐 심리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무식하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연습하는 거, 그리고 그걸 믿는 거, 이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오디션에 임하는 마인드 어때야 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연습을 하냐고요? 무대에 가면 누구나 엄청 떨리는데 그 떨리는 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떨리는 걸 나만 느낄 수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은 느낄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나를 갖다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 즉 떨림은 있지만 표가 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나를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네. 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부분 알 거예요, 본인들이. 그 그쵸. 레디 순간, 등장하기 전, 네. 혹은 카메라 앞에서 레디가 외쳐졌을 때, 네. 그때 내가 연습을 정말 충분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요. 그때 네. 깨우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연을 할 때 뒷막 말고 날개막이 네,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등장을 하기 전에 그 날개막 뒤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날개막 뒤에서는 어떡하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등장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 막을 딱 벗어나는 순간 잘 지냈어? 라고 완전 다른 에너지가 돼요. 네. 그게 집중력이죠. 그러니까 아주 불편하고 뭐 정말 네네네. 손이 저리고 땀이 나는 긴장인지 네네. 아니면 기분 좋은 긴장인지 네네. 그것의 그러니까 차이로. 진짜 막 뒤에 있을 때는 등장하기 전까지는 화장실도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네. 근데 등장을 딱 하고 나면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요. 맞아요. 언제 그랬나? 그러니까 그 순간에서 다 그렇죠. 해소해야 되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굉장히 집중된 공간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반응을 하는 거죠. 오디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션장에서도 엄청나게 긴장될 텐데 그런 오디션장에서 자신감 있게 편안하게 뭐 자연스럽게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연습을 하고 훈련이 되어야만 하는 거겠죠. 네. 대사가 완전히 몸에 배면 그만큼 편하고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유튜브에도 류준열 그 오디션 영상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류준열이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저렇게 연기를 해야겠다 하고 정말 이렇게 막 발음도 흘리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류준열이라고 하는 배우는 그 대사가 그렇게 되기까지 나름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어떤 것이 됐을 때 그 액면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말고 그가 저기까지 오기까지 흘렸을 땀과 눈물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어저께 그런 인터뷰도 났더군요. 손흥민이 손흥민은 축구를 잘하는 재능이 있어서 좋겠다.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재능 때문에 축구를 잘한다고? 나는 하루에 슛만 1000번씩 쐈어. 그러니까 재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재능이 있는데 남들은 모르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때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개가 만났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자꾸 그러니까 다 재능 탓으로 돌리지 말고 저들이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까 이걸 좀 보길 봤으면 좋겠어요 배우들이. 자 오늘은 무대 공포, 오디션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네. 이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명한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됐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좋은 배우가 되는 그 순간까지 KT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